어.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담고 싶은 주인공은 장애인이 환하게 웃어줄 때, 그리고 고맙다고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국장애문화예술인협회 김향순 회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세 번째 좋은 사람 김향순 회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날개 합창단 단장과 한국장애문화예술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좀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왠지 강인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회장님 뵈니까 어쩜 이렇게 여리고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강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언젠가부터 이제 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눈물도 많고 이게 따뜻하다, 뭐 부드럽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유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어떻게 보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사회복지와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 저희가 7남매인데요. 7남매가 모두가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고 갖기보다는 서로 주려고 하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뭘 음식을 해도 이웃부터 먼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먹는다. 뭐 이렇게 기본적인 나눔의 마음이 항상 있으셔서 어머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구나. 예,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도 보여주셨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도 모두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인은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어떤 그 핵심 단어가 이웃을 좀 먼저 섬기게 하는 근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네. 자, 사회복지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네. 장애인 복지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8년 가까이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합창단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합창단은 이제 원래는 제가 그 서울 지역에서 예.
미혼모 자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단과 또 미혼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 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음악 학교까지 짓게 되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예, 예. 그런 과정에 있는 과정에 또 그 평택 지역 내에서는 제가 민간 사회복지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협의회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예. 또 YWCA나 기타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그 행사 때 이제 장애 유형별 장애 행사 때 축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축사를 하려고 갔는데 현장에서 그 장애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예. 그때 당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장애 문화 예술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예. 그래서 좀 건방지지만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약속을 해버리셨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 제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 합창단을 좀 만들어서 한번 끌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네. 단원을 뽑을 때도 네. 오디션을 본다고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네. 많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 지원하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제 합창단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 모든 자영의 유형뿐만 아니라 그 기관뿐만 아니라 그 시내 곳곳에 막 포스터도 붙이고 오디션을 보겠다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예. 건방졌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착각했어요. 나도 복진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복진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오디션에 왔을 때 현장에 50여 명이 왔었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겠다. 노래 잘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그럴싸한 합창단으로 대한민국에 멋지게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처음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예. 마음은 실제 인간적인 이 안에 내면은 야 멋있는 합창단으로 그야말로 김양순이 나도 같이 빛날 합창단을 뽑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이건 이들이 합창단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이 합창단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아무나 뽑고 있고요. 예, 예. 길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합창단을 지금 8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많은 어떤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뭐 말이라든지 뭐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한참 이렇게 합창을 연습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합창단 그 문 앞에서 예. 제 손을 꼭 잡아요. 예? 그래서 손에다가 뭘 넣어줘요. 보이지도 않는데 네. 손톱보다 작은 사탕 보셨어요? 손톱보다 작은 사탕을 이러고 살짝 넣어줘요. 단장님만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뭉클하던지요. 그런 것과 더불어 어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장님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죽고 싶었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후천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더 삶의 질이 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온전한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지금 앞이 점점 안 보여 간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죽고 싶은 거죠. 정말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맹인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푸른 날개 합창단을 통해서 무대에 오르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살 의욕이 생겼다. 그래서
단장님 정말 아프지 마시라. 아프지 마시고 이 푸른 날개가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저도 지치고 힘들 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잘 가야겠다. 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고 싶어진다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래서 아주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그들 때문에. 네. 아니 우리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눈가에 눈물이 또 이렇게 고이시네요. 네.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런 합창단을 운영을 잘 하시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또 그들이 얻은 그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 회장님도 또 의욕이 생기고 더 감동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비장애인이긴 하지만 저도 힘들 때가 없겠어요. 하지만 힘을 얻게 되죠. 저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하고 살 맛이 난다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힘을 얻고 늘 위로를 받고 감동을 하죠. 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아니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가 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 네. 오늘 우리 회장님은 저희가 정말 잘 모신 것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합창단에서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느낀 어떤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이 네. 한국장애문화예술인협회 창단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출범하신 게. 네, 6월 3일 날 출범을 했죠, 올해. 그러니까 짧은데 저희 합창단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꿈꾸는 푸른날개 합창단도 그렇고 장애문화예술인협회는 장애문화예술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적어도 취업할 수 있는 연령대들은 취업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문화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취업이 관계없는 그 위의 연령대는 여기서 자존감과 행복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날개 합창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사회를 보실 수 있겠어요? 두렵죠. 그렇죠. 이게 버려지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겁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몇백 명 모아놓은 그 정기 공연, 큰 공연에 아이들을 갖다가 인트로를 준비시켜요. 앞에 인사말을 준비시키고 해서 공동사회자를 봅니다. 공동사회를 봐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힘들지만 같이 사회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자꾸 끌어내죠. 이야기를. 좀 금방 뭐 오하라 가서가 노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군? 그러면 네 어쩌고 저쩌고 더듬덕거리겠지만 한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 아이가 뭐가 됐냐면 이런 아이가 지금 3명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가 됐어요. 발달 장애 아이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피아노를 친다든가 모래 같은 거, 미술 치료 같은 거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샌드아트 같은 거를 우리 전체 단원들에다가 청소년 단원들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시켰더니 특출나게 드러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샌드 아티스트로 길러낸 거예요. 공연 때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뭐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양하게 단원들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무대 위에 세상 속에 드러내놔서 성장시켜야겠다고 준비하다 보니 푸른날개 합창단으로서는 다 담기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장애문화예술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냥 각 복지기관이나 또 시설이나 어떤 동아리 형태의 간단하게 이렇게 운영하지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들은 거의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게 지금 회장님은 직업으로까지 연계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네. 교육을 시켜서. 시켜서 뭔가 이제 기업들도 최소 장애인의 최소 고용 규정이 있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껴넣어서 우리 문화예술로 하는 아이들 너희들 취업시켜라, 당신들 취업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린 대로, 노래를 하면 노래를 부른 대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된다면 직업군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고민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장애문화예술인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좋은 일들을 다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혼자서 하신다는 게 되게 조금 안타깝네요, 좀. 예. 비용 문제죠. 예.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비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채워야 하는데 그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민간인이 하기에는 하긴 하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욕심 없이 오직 그냥 장애인들이 행복하다면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한계점에 늘 부닥이는 거죠. 돈이라는 부분에서. 예술 공연에 올리기도 바쁜데 이 공연을 올리기 위한 사무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결국은 돈이 없으면 사무국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서류나 이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인건비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정말 뭐 이 건방진 얘기지만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후원이 좀 필요하신데 우리 그렇죠.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방송에서 하시기는 좀 뭐 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를 시청하고 계시는 혹시 기업과 회장님이시라든지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장애문화예술인협회 김양순 회장님 많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정말로 좀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협회를 좀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장애문화예술 중에서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또 일반 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의 빈 곳을 찾아서 계속 움직일 거고, 그리고 장애문화예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욕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이 파일을 놓고 보면 몇 %라고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운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첫 번째 바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장애 문화예술을 그냥 문화예술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장애 문화예술 복지까지 좀 포함해서 보면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활동을 제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같고요. 활동을 어떤 공공을 대상으로 아마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 복지국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쌀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뭔가 물건을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물론 어떤 공간이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빼놓고는 그 배고픈 시대는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애문화예술 또한 이들도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가난함을 이 마음이 이게 피폐해져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더구나 대한민국 경제 사회가 이 극렬하게 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 그 빈부의 격차도. 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민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들 사이에 이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 마음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는 한국장애문화예술인협회 또 내지는 김향순이 되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뭔가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뭘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그래서 네.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럼요.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좌우명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어떤 좌우명이 있을까요? 좌우명이라고 인생에 표현하기 있어서. 좀 그렇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걸 이렇게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가끔은 건방진 얘기도 합니다. 이유를 내가 태어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와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네, 저는 이기적이네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네 옆집, 네 이웃 어쨌든 네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웃과 그런 곳에서 좀 측은지심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또 세상이 이롭게 되는 일들 꼭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폭넓게. 그래서 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인류애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항상 가슴에 심고 살아라. 예.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네. 배우는 게 느끼는 게 많은데 시간이 또 제약이 돼 있으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좀 오늘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라든지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말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그냥 평범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르지 않다는 것, 예. 다르지 않다는 것. 그냥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건 같거든요. 예.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겼다 해서 그게 남의 시선으로 특이하게 바라봐야 할 사항이냐. 그들은 약간 불편할 뿐이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선을 좀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냥 너고 나고 우리라는 걸로 하나의 시선으로 봐주고 좀 더 주변에 있는 우리 합창단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장애 문화 예술이 좀 더 꽃필 수 있도록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지만 개인이나 기업,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인들이 자존감이 높이고 행복지수 높여갈 수 있도록 물질적, 마음적 모든 응원이 함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양순 회장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느끼는 게 고맙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오늘 김양순 회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단원의 말이었죠. 합창 단원의 말. 정말 죽고 싶을 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며 합창단이 영원히 좀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회장님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다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따뜻하게 변화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